머신러닝 조금 어려운 단계의 디시전 트리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코드를 좀 실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다음과 같은 코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디시전 트리는 우리가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라는 회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는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 내용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사이클런에 이제 다음과 같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여기에 각종 많은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모델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 앞에 얘기한 지니 인피니티나 엔트로피나 또는 노드, 리프 노드 이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어, 성능이 좋은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크리테리온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디폴트는 지니 불순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지니 인피니티를 선택이 돼 있고 옵셔널하게 엔트로피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불순도를 나타내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차원에서 선택하는 기준이지만은 적용하는 경우가 좀 다르다 그랬죠. 그다음에 맥스 뎁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트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요. 트리가 많이 깊어질수록 오버피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지금 디폴트는 넌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n samples spli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는 2가 되어 있어요. 노드를 분할을 해나가는데 분할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샘플 수. 우리가 예를 들어 100개라는 샘플에 시작해서 50개, 50개, 50개 안에서 20개, 30개 이렇게 쭉 가지를 치고 내려오다 보면은 샘플이 점점 이제 분리해야 될 샘플이 작아지겠죠. 그때 최소 샘플을 여기 2까지 잡아놨다는 거죠.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구조이겠죠.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버피팅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절한 레벨로 조절을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또 mean sampled leaf, 디폴트는 1로 되어 있습니다. 리프 노드는 가장 밑에 위치한, 그러니까 분류가 끝난, 진위 불순도가 제로가 된, 인포메이션 게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 지점에 리프라 그랬죠. 리프 노드에 필요한 최소 샘플 수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리프 노드의 한계가 될 때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끝까지 가지 분기를 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맥스 피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넌이에요. 각 분할, 분기에서 분기 노드에서 고려하는 최대 특성 수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랜덤 스테이트, 이거는 시드 값을 지정하는 내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웨이트, 클래스가 이제 2개 클래스다, 4개 클래스다, 뭐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져 있죠. 타겟 값에 대해서 이 클래스에 대한 가중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밸런스드라고 이렇게 설정하면 자동으로 클래스의 빈도에 반비례되는 가중치가 부여가 됩니다. 뭐 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뭐 클래스가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가 뭐 30, 30, 30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10, 10, 8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밸런스드라는 클래스를 동일한 비율로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mean inferiority decrease, 분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기를 치기 위한 최소 불순도의 감소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불순도가 단계별로 나오고 있죠. 그럴 때 최소 불순도가 어, 지정돼서 그 불순도 이하인 경우는 불순도가 자금으로
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또 CCP 알파라는 값이 있어요. CCP는 Cost Complexity 프로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성 가중치 매개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앞서서 프로닝이라는 얘기를 했죠. 과적합이 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성값들, 즉 분기의 일부를 가지치기를 하듯이 잘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적합 성향을 피하고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CP 알파 값이 크면은 더 많은 가지치기가 발생하고 작은 값일수록 더 복잡한 모델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적절한 알파 값을 선택해서 과적합을 피하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파라미터입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와인 데이터는 지났고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쉬운 버전의 디시전 트리에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아이리스 데이터 설명은 그쪽에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필요한 패키지를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아이리스, 임베딩된 아이리스 데이터셋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불러오고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불러오고, accuracy라는 측정 지표를 사용했죠. 이렇게 불러와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우리 쉬운 디시전 트리 영상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불러와서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8대2로 나누는 코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 버전, 쉬운 버전에서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쓰고 여기에 대부분 디폴트 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이런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파라미터들을 몇 개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크리테리언. 저희는 이제 진이 인피니티 계수를 쓴다고 설정을 했고 민 샘플 스플릿 분기를 치는 최소한을 2를 선택했고 민 샘플 립 2를 선택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내용을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해봤더니 0.86 정도의 정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0.86이라는 부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를 더 개선시킬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좀 더 배워볼 건데 이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0.86이라는 정확도를 개선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서치라는 이 메서드를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모델 셀렉션에서 그리드 서치를 이렇게 부르고요.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파람 그리드라고 하는 이 그리드 서치를 위한 파라미터별 선택,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크리테리언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선택을 진위로 하는 게 좋았을지 엔트로피를 하는 게 좋았을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거를 한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또한 맥스 뎁스를 3이 좋을지 5가 좋을지 7이 좋을지 한번 성능 비교해보자는 얘기죠. 민 샘플 스플릿도 2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5개, 10개 어떤 게 좋았을지 민 샘플즈 리프도 1, 3, 5로 어떤 게 가장 좋은 조합의 파라미터 값이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살펴보고 싶은 범위를 파람 그리드에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 CV라는 메서드를 불러서 모델 2번에 대해서 파람 그리드 CV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5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X트레인과 Y트레인에 피팅을 먼저 시키고요. 베스트 파라미터를 이렇게 뽑습니다.
이 그리드 서치 점 베스트 파람스라는 이런 리턴 값으로 들어오면은 이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프린트를 해볼 거고요. 이 프린트된 내용으로 베스트 모델을 구성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의 프리딕션을 해보면은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이때 정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트리 구조로 한번 살펴보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베스트 파라미터를 찍었을 때는 크리테리온은 진위 계수를 선택했을 때 좋았다. 맥스 뎁스는 3이 제일 좋았다. 민 샘플은 1이 제일 좋았고 민 샘플 스플릿은 2가 가장 좋은 파라미터의 조합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정확도가 0.9였다. 우리 앞에서 0.86인 애큐러시를 보였는데 지금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0.9라는 결과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결과값을 우리가 개선해보는 이런 코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앞에 여기 트리 구조를 시각화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처음에 페탈 렌스를 2.45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봅니다. 시작할 때 진위 계수가 0.665였네요. 여기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좌우로 갈라지면서 세토사하고 메르지 칼라로 이렇게 나눠졌네요. 메르지 칼라인 이 부분에서 1.75라는 페탈 위스로 구분을 해보니까 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됐고 진위 계수는 0.665에서 0.497, 0.127까지 떨어졌네요. 반대쪽은 0.57까지 떨어졌고 이런 분기를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이 특성값이 분기를 치면서 최종적인 결과값들이 구분돼서 나온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봤는데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했던 것처럼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했습니다.